바다로 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 여자는 혼자 바다로 향했다.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많은 바다를 이제는 혼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였다. 그와의 만남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작이었다. 첫눈에 반해 뜨겁게 시작하던 그녀의 연애와 달리 이번은 달랐다. 그와의 관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였다. 그래서 늘 편안했다. 둘은 바다를 좋아해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자주 떠나곤 했다. 같은 장소를 사랑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남자는 수영하는 걸 좋아했고 여자는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 장난스러운 생각이 든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나는 수영할 줄 모르니까 만약에 물에 빠지면 그냥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내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거야. 남자는 미소 지으며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내가 수영 잘하니까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빠진 순간에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잖아. 영원히 옆에 있어줄게. 하지만 영원은 둘에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모양이다. 영원을 약속하던 사랑은 5년 만에 끝이 났고 여자는 자신을 떠난 남자가 미웠다. 그 원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곤 한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미움과 원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여자는 더 이상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스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남자와 헤어진 뒤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해 어느덧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도로 위가 쉽진 않았다. 그래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숨을 고르며 바다로 향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은 신경 쓸 것도 참 많고 고된 일이지만 도착해서 탁 트인 바다가 주는 보상은 확실했다. 물론 바다 여기저기엔 남자와의 추억이 많이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위를 덤덤하게 미소 지으며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여자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자는 생각했다. 내 사랑이 결국 도착할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일 거야. 길고도 멀었던 이 바다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건 중간중간 머물러 숨을 고른 휴게소 덕분이었다. 그러고 보면 남자도 그런 휴게소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문득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여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드는 해변을 다시 천천히 걸었다. 이번엔 홀로 걷는 길이 한결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한 번은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상대를 미워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상대가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이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괴로워하길 바란 적이 있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었고 조금 외롭긴 해도 그래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다가와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지. 원망스럽다가 화도 나고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것만 같다. 난 늘 노력하며 아등바등하는데 아무 생각도 책임감도 없이 무턱대고 다가왔던 네가
너무 원망스럽다. 언젠간 내 생각으로 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나처럼 괴로워하길 바란다. 네가 원망스럽지만 나는 너를 더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이 시간이 흘러 내가 무뎌지길 바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2016년 5월 30일 오전 1시 10분 잠 못 드는 밤 나의 일기. 언젠가 내가 썼던 일기다. 정말 괴로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내가 참 어렵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혼자 끙끙 앓았던 내가 짠하기도 하다. 이별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준다. 상대가 원망스러워서 괴로워하길 바라면서도 문득 그리워지고 보고 싶다는 마음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이성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눴던 좋았던 순간들, 그때 느꼈던 행복과 사랑이 아쉬웠던 거라는 것을. 그가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애써 그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지난 인연을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문 휴게소처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그 휴게소에서 멈춘 시간이 아프고 숨막힐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그러니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미움. 상대방이 미움을 준 거라 생각했다. 사실 미움은 늘 우리 마음에 있었는데 단지 상대방으로 인해 드러났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고마워하기로 했다. 미움. 2016년 3월 17일 오후 10시 37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20대를 돌아보면 나는 참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연인을 누구보다 깊이 미워했다. 2016년에 썼던 미움이라는 글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 나는 상처 준 이가 나만큼 아프길 바라며 끝없는 미움 속에 나를 가두고 있었다. 한동안 미움은 그 사람이 내게 준 감정이라 믿었다. 그런데 긴 시간 아득바득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니 결국 미움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조용히 숨어있던 것이 누군가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왜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미움이 고개를 내밀었을까? 그건 아마도 미운 감정을 꺼내어 비워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가 큰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고 한들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나에게 좋을 게 하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을 뿐이니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로 인해 미움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다면 지금이야말로 미움을 꺼내
털어낼 절호의 기회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었다면 어쩌면 지금이 마음을 청소할 완벽한 순간일지 모른다. 오래 묵은 미움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따뜻함과 긍정을 채워보길. 그 작은 정리가 생각보다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던 결별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별이 괴로운 이유는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점은 바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아닐까? 나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나를 가장 괴롭혔다. 그렇게 이별 후유증으로 한참을 힘들어하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영화가 있었다. 내 인생 영화라 해도 주저없이 꼽을 수 있는 중경 삼림 영화 속 대사 하나가 그 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었다. 어느 물건이도 유통기한이 있다. 꽁치도 유통기한이 있고 미트 소시지도 유통기한이 있고 랩조차도 유통기한이 있다. 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랑이 통조림에 들었다면 유통기한이 없기를 바란다. 만약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이 대사를 보고 나는 한동안 관계에 대한 사색을 오랫동안 이어갔다. 아, 그렇구나.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겠구나. 그 유통기한이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젠가는 결국 죽음으로라도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별이 왔을 땐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별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이 사람과 유통기한은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겠다. 세상에 이별을 담담하고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를 벼랑 끝까지 힘들게 한 사람과의 이별조차도 아픈 게 사람 마음인데 말이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놓는 선택을 했던 과거의 내가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 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 몸에 생긴 상처도 처음엔 너무 아프고 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문다. 상처가 깊었다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지금 너무 아파서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차라리 받아들이고 충분히 아파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사랑한 만큼 아픈 건 아주 공평한 일이고 머지않아 그땐 정말 힘들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그러니 버티고 있는 나를 다독이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 훗날 오늘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럼에도 나는 결국 괜찮아졌다. 이별한 당신에게 다정하길. 이별해서 아프다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에게 다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헤어짐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한다. 처음에는 차근차근 생각을 쌓아 올리지만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은 왔다 갔다 하기에 결국 엉망으로 쌓인 생각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쌓았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은 못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인생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것뿐이지. 물론 당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그 관계가 끝났다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실수나 잘못이라는 건 아마도 그때 그냥 한 번 더 이해해 줄 걸. 그 말은 하지 않을 걸. 용서해 주고 계속 만나볼 걸. 같은 생각일지 모른다. 설령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실수했어도 괜찮다. 바람 피우는 것처럼 명백한 나쁜 짓이 아니고서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에 맺을 관계에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별은 교통사고와 같아서 보이는 외상이 없을 뿐 다친 환자나 다름이 없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비난하고 공격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나라는 사람을 안쓰럽고 짠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굴기보다는 잘 돌봐주는 쪽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 날씨 참 좋다. 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혼자서 온전히 이겨낸 적이 있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20대가 되고 나서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던 거다. 연애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늘 누군가가 있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히는 거라 믿었다. 그런데 정말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이별을 겪고 나서야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늘 엉뚱한 사람만 만났던 걸까?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외로움을 제대로 마주하고 혼자서 견뎌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예상은 했지만 홀로 서는 일은 역시나 쉽지 않았다. 외로움을 혼자 이겨내 본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외로움을 버티는 건 생각보다 유쾌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끔찍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조차 누군가에게 기대어 덮어버리면 나는 평생 스스로 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혼자 많은 것을 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혼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과 함께 보러 가자고 했던 전시가 떠올랐다. 조금 망설였지만 혼자 전시를 보러 갔다.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좋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그림 앞에 오래 머물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나만의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둘이 하던 것들을 하나둘씩 혼자 해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였다. 상대만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설렘으로 이어졌다. 혼자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물론 언제 또 외로움이 불쑥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더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함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낭만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들어온 카페에서 맛있는 플랫 화이트를 마실 줄 누가 알았을까?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남은 커피를 마시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문을 여는 순간 뺨을 스치는 바람이 꽤 산뜻하다.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사이 완연한 봄이 찾아왔나 보다. 날씨가 참 좋다. 조만간 혼자 여행을 떠나야겠다. 그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 나는 연애하고 이별을 겪을 때마다 늘 지난 연애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만남과 이별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알게 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도 나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원래 장난기가 많고 유쾌한 사람인데 이 모습은 마음이 편해야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나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과 있을 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내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그 모습을 재미있어 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숨기게 되었던 거다. 결국 내가 나답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나와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야 한다.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몇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매일같이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다는 걸. 그런데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이야기, 농담, 관심사까지 총동원해야 그나마 대화가 이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생기면 소름이 돋는다. 상대방과 말을 이어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 그건 나와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세 번째,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미래를 꿈꾸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걸리는 게 너무 많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관계다. 내 마음 한편에서조차 함께할 내일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 네 번째, 함께할수록 나 자신이 못난 사람 같아져 자존감이 떨어진다. 상대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서 풀어야 하는데 상대는 쌓아두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솔직한 내가 못난 사람 같아지고 자존감이 깎인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 내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다섯 번째, 내 삶에 소홀해진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랑이 있다. 건강한 사랑은 내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내 삶은 뒷전이 되고 오로지 상대에게만 매달리게 만든다. 여섯 번째, 만나면 좋지만 떨어지면 외롭고 생각이 많아진다. 이건 불안형 애착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안형이라면
좋은 사람과 있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불안형이 아닌데도 이런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번째,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한다. 상대가 내 서운함을 알아주지 않거나 서운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도 괜찮아를 습관처럼 내뱉고 있다면 언젠가 그 마음은 결국 터지게 된다. 그래서 연애에서 깊은 대화는 필수다. 8번째, 자주 싸운다. 자주 티격태격하는 커플은 있어도 그건 진짜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런데 별것 아닌 문제로 혹은 똑같은 문제로 자주 크게 싸운다면 관계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9번째, 이별을 자주 떠올린다.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맞나라는 의문이 자주 들고 이별에 대한 생각이 늘 따라온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물론 여기서 한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장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마다 정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자주 든다면 그건 분명 신호다. 이별의 적신호가 켜졌다면 지금이야말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9가지를 천천히 살펴보며 관계를 점검해 보길 바란다.